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날씨가 좀 풀렸죠? 네. 3월 날씨만큼 좀 풀려가는 건가, 이제? 지금 뭐 삼성전자도 3% 상승하고 날씨도 풀리고. 삼성전자는 3월엔 가는 거야? 삼성전자라서 그런 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이 거래소도 좋고, 뭐 코스닥 네. 같은 경우도 플러스고 시장이 양시장 다 네. 일단은 뭐 훈풍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S6 그리고 네. 또 거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미국 네. 시장 조정과 상관없는 시장에 대한 상승세 네.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네. 삼성전자가 좀 이끌어가면서요. 삼성전자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코스피? 예, 그쪽 위주로 좀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삼성전자 오늘 발표 막상 S6가 뚜껑 여니까 관련 주식들은 대부분이 그리고 네. 많이 올랐던 것들이 아침 시초가가 상당히 큰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것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종목별로 좀 차별적이 가능한가지도 이따 잠시 후에 전문가들이랑 계속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겠고요. 오늘 나름 이상한 주식들 말은 그렇지만 이상한 주식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좀 별로 그 재미가 없었던 것들이 막 가는 게 있어요. 오늘 난데없이 잘 가는 게 딱 특징주가 바로 눈에 띄는 게요. 네. 지금 시초가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네. 서울반도체 이런 것들 있죠. 낙폭과대주들, 네, 그런 건가? 서울반도체를 비롯해서 턴어라운드가 이제 기대될 수 있는 낙폭과대주들, 네네. 이런 것들이 강세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네. OCI가 지금 초강세죠. 네. OCI 초강세, 현대건설 7% 가까이 6%, 네. OCI 7%, 뭐 네. 현대중공업의 3%, 뭐 조선주도 조선업종도 뭐 수주가 증가한다, 뭐 네. 이런 얘기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컨셉, 그 낙폭과대 턴어라운드 컨셉이 지금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OCI 같은 경우는 뭐 네. 뉴스 보셨겠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인천에서의 인천시인가 어디라서 뭐 세금 뭐 이런 거 네. 뭐 싸워갖고 뭐 이겼다 뭐 그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네. 뭐 3천억인가 뭐 것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죠. 템프로 주식 중에서도 소외받았다. 딱 그거 아닙니까? 템프로 주식 중에서도 소외받은 주식이 OCI. 거기다가 저는 이런 얘기했어요. 꿋꿋하게. 인도 같은 경우 5천 개를 한 방에 태양광 짓는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중요하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뭐 얘기했는데요.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건설주들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현대건설이 더 간다. 뭐 대림산업도 올라가고 무슨 좋은 얘기가 있을지 이렇게 올라가면 뭐 대통령께서 지금 쿠웨이트 도착하셔갖고요. 9일 가능할 쳐서 일정 들어갔는데 뭐 또 사상 최고 규모의 최대 인원의 뭐 경제사절단 뭐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뭔가 뭐 발표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오늘 반등하는 것도 일단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역시 그 바탕에는 수급이 되겠는데 오늘 주요 주체별 흐름 간단히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네, 일단 그 주요 주체별 흐름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는 좀 비실비실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세, 오늘 원화가 네. 약세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영향인 것 같습니다. 중국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 원화에 대한 약세,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고,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200억에 대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대한 매도에 대한 그 규모를 보게 되면 장중 그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코스닥에서 지금 매도에 대한 쪽을 하는 외국인 종목에 대한 흐름은 KELT라는 종목에 대한 매도. 네. 여기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액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보기에는 다음 카카오에 대한 매도가 네.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줄었습니다. 네. 이 먼슬리 액티브 유저 작년 4분기에 이제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텔레그램. 네. 때문이라는 거를 텔레그램 영향에 대한 쪽이 상당히 컸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론에 대해서도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론요? 파트론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소니 모듈에 대한 쪽을 쓴다. 카메라 네. 쪽에서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파라다이스라든가 메디톡스, 이오테크닉스까지 외국인 매도에 대한 쪽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단기 차익 시전 네.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갤럭시 S6라든가 뭐 그런 관련 주식들은 뭐 잠시 후에 또 돈 찍고 시간에 우리 또 집중적으로 얘기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 더 확인해 보죠. 어제였나요? 저기 누구야? 중국 네. 그 금리 인하 있잖아요. 네.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중국에 대한 쪽 그 전인대가 3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치 협상은 이때 3월 3일부터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전인대를 앞두고 일단 금리에 대한 쪽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중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쪽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조를 그 전에도 보게 되면은 뭐 지준율 인하에 대한 쪽을
떠나서 지금 설 끝나자마자도 보통 자금을 회수하는데 설 끝나고 나서도 시장에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네. 그다음에 리커창 총리가 중소기업 세제 감면 확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전인대를 앞두고 지금 금리에 대한 쪽을 인하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과거처럼 뭐 돈을 대대적으로 쓰는 형태는 좀 아닐 것 같고 네. 전인대에서도 이번에 이제 중국의 그 GDP 성장률 목표치는 7% 정도에 네네. 대한 쪽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잠시 후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고 이번 주에 뭐 계속 특집으로 얘기 나올 때가 나오겠지만 이것만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는데요. 3월 3일 정협 정치협상회의입니다. 이것은 이제 최고 원로들의 뭐 정책 자문기구다. 자문기구의 성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인대죠. 전국인민대표대회.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회?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데요. 요즘 이제 중국에서 그런 가장 큰 화두가 뭐느냐. 이게 뭐 작년 초에는 이제 중국몽, 중국의 꿈 이런 얘기를 도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창타이. 그죠? 신창타이, 신상태, 영어, 중국말로 하면은요. 영어로 하면 뉴 노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큰 흐름에 보면 이제 중고속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나왔던 게 연초에 나왔던 거. 1대1로. 네, 연초에 이제 그 리커창 총리가 거기 중국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스위스 다보스에 갔을 때 스키론. 네. 스키 경제론에서 이제 뭐 중고속 성장하고 균형감, 밸런스 있는 거에 얘기하고 약간의 용기. 그죠? 용기 하면서 그 팔에 뱀에 물린 팔을 때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구조조정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이 어우러져서 이런 중성장해서 하는 것을 크게 지도를 그린 것이 바로 중국 광역 프로젝트다. 광역, 중국을 크게 봐서 큰 지도를 그리는 거의 프로젝트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북경, 천진, 허베이성을 연결하는 징진진 프로젝트. 거기에 징진지. 이제 징진지입니다. 또 발음을 우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징진지 프로젝트요. 베이징, 뭐 천진, 허베이의 뭐 징진지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규모는 22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크고요. 1억 5천만 명. 도시화, 환경산업. 왜냐면 북부지 워낙 공기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 소비 확대 이런 것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장강. 장강이라는 건 뭐야? 긴 다리, 긴 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해부터 해갖고 일대, 중부, 남부, 서부를 이뤄나가는 큰, 장강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가 해상이면 핵상, 육상이면 육상, 21세기판 실크로드, 그죠? 해상 및 육상 실크로드에서, 여기 보면, 육상은 이해가 돼요. 시암부터 해서 쭉쭉쭉 건너가갖고 이태리까지 다 가는 거거든요. 스페인에서 이태리까지 가는 건데. 거기 보면 해상 프로젝트 있잖아요. 1대1로는 해상이거든요. 실크로드인데. 거기 보면, 인도에 가면서 어디로 쭉 가냐면 갑자기 나이로비아 있죠. 그죠? 아프리카에 갑니다. 아프리카에 다시 쭉 올라가요. 이집트 쭉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또 이때 베네치아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해상 프로젝트. 그러면서 21세기판 중화, 가운데 죽자, 중화 사상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꽃이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주식을 우리 시청자분들 찾거나 매매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하고 또 본격적인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코너는 우리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이분과 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분입니다. 누구죠? 김윤아 앵커입니다. 완전히 꽃미녀죠. 꽃미녀. 네. 대표 미녀. 김윤아 앵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말에 저는 집에만 계속 있었어요. 집에만? 네네. 아주 잘 쉬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네. 자신 결론은 어떤 걸 얘기 풀어주실까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또 중국과 관련된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관련한 소식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기준금리 내렸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어떤 연유 때문인지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내일 개막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지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외신 쪽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강점인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 1월 달에 경상수지가 69.4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35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1986년 6월부터 38개월 동안 이어진 최장 흑자 기록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과 관련된 소식 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입니다.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의 1년 만기 위안화 대출과 예금의 기준금리를 1일부터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2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연 5.60%에서 연 5.35%로 예금 기준금리는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아졌습니다. 자, 인민은행은 이번에 추가적인 기준금리의 인하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돼서 기업의 실질 이자 부담이 높아진 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부동산 침체 지속으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 없이는 올해 7%대 성장도 힘들 것이라는 절박함에서 나온 결정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3일 양회가 개막이 되는데요. 자, 경제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천명한 이 시진핑 지도부가 올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과거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만큼 오는 5일 전국 인민대표에서 리커창 총리가 공식 발표하게 될 올해 GDP 성장률 목표는 작년 목표치인 7.5% 안팎 보다 낮아진 7%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아울러 올해 성장률 목표치도 확정적인 수치보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팎이라는 단서가 붙은 구간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올해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경제 여건에 직면해 있는 데다 중앙 지도부도 이미 고속성장 시대에서 중고속 시대로 바뀐다면서 신창타이, 뉴 노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육상,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일컫는 1대1로를 비롯해서요. 올해는 국방 예상 증액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 예산을 줄이다 지난해 12.2%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서 두 앵커분께서 좀 말씀해 주셨죠.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중국 양회 개막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중국 내 주식 투자가 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 양회에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도 우리 양회에 네. 대한 얘기했습니다만 전인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묶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인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쪽에 지금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인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시장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구간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이 금리를 인하시켰을 때 이런 사이클에서 시장이 같이 국내 시장하고 급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쪽과 함께 더불어 우리 시장에 대한 쪽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은 1대1로가 됐던 징진지가 됐던 어쨌든 도시화 프로젝트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된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내수겠지만 그 중간에는 어쨌든 이 산업재 섹터에 대한 쪽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 중국에서는 여전히 철도 관련주들이라든가 유틸리티, 산업재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도시화로 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는 일단 이 소재 섹터들 네. 이런 쪽들도 역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네, 그럼 이어서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관련된 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는요, 모바일을 넘어서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과 IT 기술이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성장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지금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ICT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업체들이 대거 모습을 선보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홍콩 상하이은행, HSBC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등 대형 금융사들이 전 시장에 부스를 차리고요.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사물과 결제 기능을 결합한 사물 인터넷, 이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더라고 합니다. 자,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제말토, 벨아이디 등 전자상거래 기업들과 금융보안 업체들도 핀테크 솔루션을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 루프페이 인수를 발표하면서 핀테크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구글이 구글 월렛, 이베이는 페이팔, 알리바바는 알리페이 등 해외 IT 업체들이 일찌감치 모바일 결제 시장에 뛰어들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삼성의 합류가 판을 더욱더 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업체 관계자는 모든 기기가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IT 업체들의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은 특히 제품과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기존 고객을 자사 서비스에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막 전에 바로 갤럭시 S6가 공개가 됐습니다. 외신들이 굉장히 많은 찬사를 보냈었는데요. 어떤 찬사를 보냈는지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 중 가운데 제일 아름답다라는 이런 찬사가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외신들이 가장 크게 찬사를 보낸 부분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갤럭시 S6와 S6 엣지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스마트폰이라고 제시를 했고요. 타임지도 삼성전자가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갤럭시 S6의 디자인이나 매력에 초점을 두었다면서 고객들이 성능 좋은 스마트폰 이상의 무언가를 원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갤럭시 S6가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보기 좋고 잡기에도 좋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삼성전자는 모든 것을 하나의 글래스 안에 새롭게 디자인했으며 싸구려처럼 보였던 플라스틱 후면 덮개는 과감하게 버렸다면서 카메라와 후면의 지문인식 센서에 더욱 집중하면서 갤럭시 S6의 인터페이스는 더욱 단순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애플과 비교하며 갤럭시 S6 시리즈는 애플의 단순한 클론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히 갤럭시 S6 엣지는 새로운 스타일을 확립하면서 아이폰을 비교적 평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의 저가 제품의 공세를 따돌리고 애플에 대응하기 위한 플래그십, 이것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저널에서도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만들어냈다며 샤오미 등 저가 스마트폰과 애플의 태블릿 대응해서 가치 있는 플래그십 제품을 만들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갤럭시 S6는 단순히 새로운 스마트폰이 아닌 애플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새 프로세스와 디스플레이, 이 늘어난 배터리 수명 등 플래그십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뉴스를 전달을 하면서요, 준비를 하면서 너무 삼성전자에 찬사를 보내는 뉴스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거의 대부분 평가가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좀 뉴스 좀 많이 보셨나요? 일단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네. 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제 제공한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유선 충전 모듈을 사용하고 유선 충전도 되고, 그러니까 네. 한 번 10분 충전해서 4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무선 충전,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 배터리 충전, 그 다음에 지금 삼성페이로 대표되고 있는 마그네틱 결제. 그러니까 지금 마그네틱 전송을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마그네틱 전송만 되는 것이 아니라 NFC 결제도 다 되는, 그리고 네네. 바코드 결제까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프리미엄 폰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넣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능에 대한 쪽까지 현존하는 모든 기능에 대한 쪽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번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어쨌든 간에 이 배터리에 대한 쪽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애플을 따라했다라는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안 팔리니까 삼성전자가 가장 잘 나갈 때 보게 되면 애플을 따라했을 때 가장 잘했고 애플을 안 따라하니까 안 됐다라고 하지만 서로 이제 베끼기 하는 거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5.5인치대 디스플레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엔 그렇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5.5인치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뭐 애플도 삼성전자 따라해서 잘 된 거고 삼성도 지금 보게 되면 일체형 그 배터리에 대한 쪽을 가서 디자인을 훨씬 심플하게 만들었다는 점.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과 디자인적인 측면을 모두 다 접목시켜준 가장 확실한 프리미엄 폰이 아닌가.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성원 대표가 아니요. 갤럭시 S6 살살하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처음으로 S2 말고는 한 번도 갤럭시 S에 대해서 시리즈에 대해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었거든요. 대박이네. S6는 처음으로 이거는 SG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스마트폰. 이성원 대표의 눈도장을 받기 쉽지 않잖아요. 이성원 대표가 오늘 꽃피 하나 줬네. 네. 참 잘했어요. 마크 하나 딱 찍고. 좀 아쉬운 거는 신종균 사장님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와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아, 그런가? 네. 느낌 오네. 그랬으면 훨씬 더 삼성에서 이건. 아니, 워낙 효자니까 아버님의 병세를 옆에서 지켰지. 그래. 그런 거 있겠지. 또 다음 소식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네. 하지만 아쉽지만요. 네. 보내드리겠고요. 보니까 팬들이 너무 많아. 난리 났어요, 여기 보면요. 그래요? 제가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앵커계의 아이돌.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이슈 돌질 건데,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삼성 얘기 계속 좀,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말들이 많아요. 또, 보니까, 양쯔강, 아까 장강이 실제로 보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보면 양자강이 맞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중국에서는 제가 왜 장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중국에서는 양자강이라는 걸 거의 안 쓰는 모양이에요. 네네. 왜냐면, 일부의 양자강이라고 하면 아주 장강의 일부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대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양자강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중국에서는 장강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식어가 장강이다라는 이슈에 그 얘기를 갖고 이제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떤 분들은 또 아직 멀었다님은 팟빵 유튜브만 보다가 오늘 처음 와보셨대요. 그래서 하여튼 승원님 좋다, 저 좋다 얘기하는데요. 아직 멀었다님이 이성원 대표가 산다고 하면 고민된다. 정말 이성원 대표한테 제가 이거 쉽지 않잖아. 이산타의 로맨틱 폰. 뭐 이게 이산타의 로맨틱 폰 아닙니까? 그게 뭔데? 모르십니까? 이산타의 로맨틱 폰이라고 유명한 게 있습니다. 몰라 뭐야? 이산타의 로맨틱 폰을 제가 선택한 이유도 딱 하나였거든요. 네. 메탈 프레임. 네. 다른 거 딴 거 다 필요 없었어. 기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메탈 프레임 하나로 이산타가 딱 저를 사로잡았었는데. 이산타가 뭐야 도대체? 이산타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게 되면. 가르쳐줘. 시청자한테 숙제를 드리지 말고 이산타. 시청자분은 다 아세요. 난 몰라. 모르시는 거예요. 이산타가 누구신지. 딱 이산타의 로맨틱 폰이 저를 사로잡았던 건 딱 메탈 프레임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이 메탈 프레임. 사고 나서 나트 욕질을 했잖아. 예. 나트 기능 때문에. 기능 때문에. 근데 그 기능을 모두 보완시켜준 건 바로 갤럭시 S6라 이거죠. 노트 엣지. 노트 엣지 말고 노트 엣지는 솔직히 약간 좀 한쪽으로만 그랬는데. 이산타는 이병헌이야? 맞습니다. 네. 아시면 맞.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S6 엣지에 대한 쪽은. 네. 저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네. 많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죠. 다른 시각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보면 이제 삼성의 이제 삼성 바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언론 보면 삼성 온갖 좋다잖아요. 뭐 완벽하고 뭐 최고의 품질 뭐 최고의 얘기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메롱이었단 말이죠. 그동안 메롱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최고의 품질이라고 얘기했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든다라는 측면을 볼 수 없었고. 그럼 그때 그런 여태까지 얘기했다는 다 거짓말한 거야? 물론 SK에서 어떤 성능,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그 언팩 행사에서 보게 되면 과거 언팩에서는 네. 세부적인 사양에 대한 쪽을 일일이 들어서 비교한 적이 없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번 그 언팩 행사를 보게 되면은 네. 애플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두 개의 품질 비교를 합니다. 자, 네.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떻게 다릅니까? 아. 라는 거. 애플페이는 우리는 이렇게 결제가 됩니다. 마그네틱도 되고 NFC 결제도 되고 바코드가 되고 모든 지금 현존하는 핀테크 결제가 다 됩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요. 아, 좋아요. 지문 인식 결제가 됐던 뭐가 됐던 이 갤럭시 S6 하나면 다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전면 카메라 화소수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500만 원소인데 사실은 500만 원소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전면 화소수를 높여도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영상 통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통화 지원을 못 하는 거거든요. 더 넘어가 버리게 되면. 왜? 영상 통화 그 속도가 그 영상 통화를 할 때 카바레 하는 게. 그래서 그 앞에 전면 카메라 하도수가 낮은 건데 LTE가 서비스가 되면서 500만 원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디테일 있는 남자 확실한데? 있었던 거고요. 네.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뭐 카메라 쪽에서 확실히 이 손떨림 보정 물론 이제 노트 때도 들어갔지만 네네. 손떨림 보정 장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고 뭐 지금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번에 무선 충전도 두 가지를 다 지원합니다. 자기 유도 방식, 자기 공진 방식 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표준을 획득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니까 자기 유도, 그러니까 내가 와서 스타벅스 가서도 되고 여기 가서도 되고 저기 가서도 되고 물건만 있으면 물건만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케아하고도 지금 보게 되면은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가구를 내놓겠다. 그다음에 또 지금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 호텔 체인에다가 무선 충전 그 호텔 방마다 다 집어넣겠다. 깔아주겠다. 예, 그리고 또 스타벅스도 깔겠다라고 깔아주기면 하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돈 많으니. 지금 보게 되면 갤럭시 S6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충전 모듈이 안 맞네. 이거 맨날 그 충전하면서 야 이거 아이폰하고 이거 뭐 안 맞네. 맨날 이거였잖아요. 그렇지. 무선 충전 모듈을 그 두 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인 부분에서 S6가 이번에 그동안에는 말로만 그냥 최강폰이라고 했다면 네. 이번엔 정말 디테일하게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잡아준 것이 좀 삼성답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 존경하는 부회장님께서 네. 종현 부회장께서 제로베이스라고 부품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살피신 그러니까. 그런 덕분에 꽉 깨물었지. 봤어요. 네. 그 평가지 보겠습니다. 평가지 보겠는데 타임즈에서 근데 보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온통 지금 갤럭시 S6란 말이죠.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아요. 갤럭시 S6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의 또 하나의 작품이 HTC입니다. HTC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에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별로 팔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처음에 잠깐 팔고 안 팔았는데요. HTC 1이라는 계열이 있는데 거기 M9이라고 있는데요. 플래그십인데요. 그거가 워낙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같이 동시에 발표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합니다. 아이폰 6랑 비교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시각이겠고요. 그래서 HTC에 대한 평가는 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데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혁신을 HTC가 이어받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혁신적인 거. 그러니까 전면 카메라에 그 화소수 경쟁을 불러일으킨 게 작년에 DJI I잖아요. 1,300만 원 쓰는데 이번에 2,000만 화소를 깔아버렸어요. 후면이죠. 전면은 모르겠는데 후면 깔았는데요. 보면 타임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임즈에서 평가 딱 이럽니다. 타임즈에서 평가는 HTC One M9은 올해의 최고의 폰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를 타임즈에서 제목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에. 네? 베스트 올 어라운드 폰 얘기 나왔고요. 똑같은 거로 타임즈에서 갤럭시 S6의 평가를 따고 나오고 있어요. 갤럭시 S6는 화면 잡을 수 있어요? 네. 삼성의 베스트 루킹 스마트폰이다. 이게.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최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것이 N가젯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N가젯이라고 있어요. IT 쪽에서 전문하는 매체가 N가젯이라고 있는데 NGADGET.com 찍어 들어가시면요. 시청자분 여러분들 직접 전 세계 유저들의 평가를 볼 수 있어요. 딱 보면 이거 여러분 사겠니 말겠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의 지금 화면인데 제 화면 잡아주시면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쭉 보여주시면 갤럭시 S6에 대한 그림 쭉쭉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 나오고 있고요. 이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거가 너 사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사겠니? 그랬더니 안 사겠다가 45%. 사겠다. S6가 12%. 나 살려면 S6 사겠다 12%. 43% 엣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긍정적일 수 있는 건 비싼 걸 더 사겠다. 비싼 걸 더 사겠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차이는 딱 디자인 하나 차이잖아요. 네. 딱 하나. 이게 나름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게 되면 HTC M9은 S6하고
경쟁하는 모델 같고 딱 엣지 기능 때문에. 그 다음 거 보시면요. M9은 5대5입니다. 네. 사겠다 팔겠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까는 사람도 있잖아요. 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죠. 이게 보면 우리나라 댓글은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N 가젯의 댓글들이 아주 재밌어요. 별의별 얘기들이 객관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좋은 애들은 보면 이번에 디자인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나쁘게 있는 애들은 야, 배터리 뭐니? 거기다가 이번에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저는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매번 이제 깐 게 있잖아요. 네. 여태까지 깐 거. 네. 삼성이나 이런 데서 쟤는 배터리를 안 들어가고 그러니 거기다가 또 야, 뭐 살려면 메모리라면 비싼 거 사야 된다. 네네. 기본 메모리 깔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싼 거 사고 마이크로 SD 카드 끼면 되잖아요. 예. 이번에 마이크로 SD 카드도 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라 그러면 똑같아요. 아이폰이랑 32기가, 64기가, 128기가 저 선정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이성원 대표가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이번에 또 포인트가 있어요. 여태까지 보면 쓸데없는 소프트웨어가 죄송합니다. 엄청 깔려 있었잖아. 다 없어졌습니다. 2개 빼놓고 다 껴놨어. 네. 2개만 빼놓고 다 빼버렸어. 물론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통신사가 있잖아. 통신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죠. 다 빼버렸어. 그래갖고 이성원 대표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 16기가 사봤자 쓸 수 있는 건 4기가 이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그거 확 빼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혁신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는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처음으로 이제 그 삼성에서 제대로 된 폰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플래그십 폰이다라고 네. 해도 네. S6하고 비교했을 때 다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아이폰 6를 갖다 붙여놔도 6 플러스를 갖다 붙여놔도 너는 뭐 되니? 네. 뭐 되니? 하고 하면은 네. 그 S6는 다 지원해 주는데 네. 안 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혹시 플래그십 폰에 대한 기준을 네. 일단은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제가 조금 준비하고 나서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좀 봐주세요.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지금 갤럭시 S6에 이거 지금 딱 보이는 바 그래프 있죠? 이건 HMC 투자증권에서 만든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거예요. 그 비싼 거 있죠? 싼 게 아니라 소위 그 하이엔드 제품이요. 하이엔드 제품에 저기 그동안에 이거 왜 안 써지니 이게 칠판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걸로 바꾸는 거야? 이건 뭐로 바꾸는 거야? 이거 네. 딴 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내가 뭐 이거 하나 안 했네. 빨간 걸 안 해서 그러네. 오케이. 그게 안 돼. 하여튼 이게 보면 플래그십 모델에 하는 거예요. 이성원 대표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2014년 2월에 이렇게까지 갔다가 작년에 죽을 썼어요. 네. 네, 죽을 쓴 게 보이고 딱 보면 S5가 안 팔린 게 딱 보이잖아요. 재고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뭐 4천만 대인지 5천만 대인지. 네. 모른다는 건데 이게 메꿀 수 있냐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보면 바로 그 다음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결국은 애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보면 애플을 여태까지 산 사람, 지금 보면 이성원 대표가 얘기한 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좋다 얘기하는 건 스펙을 얘기하는 거잖아. 애플이 스펙이 애플보다 뭐 스펙이 좋고 빠르다 어쩌다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애플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를 잘 모르는 거죠. 애플은 그거보다는 소속감. 그 애플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리성 이런 건데 어찌되었건 간에 여태까지 2012년에 이때가 바로 그 S3 나왔을 때잖아요. 2012년 이때가 그래서 확 올라갔잖아요. 그때가 그때가 점유율이 확 삼성전자가 노트도 나오고 S3하면서 히트된 건데 2014년 고비를 꺼진 거예요. 지금 떨어진 거예요 실제. 근데 반면에 아이폰은 훅 올라갔단 말이죠. 아이폰 5, 6, 7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를 메꿀 수 있느냐가 결국은 삼성전자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삼성전자는 해서 이번에 혁신하고 상당히 S5보다는 좋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성원 대표까지 인정하니까 인정할 만한데 결국은 고객들의 선택이냐 되겠고요. 그것은 결국은 미국의 고객들, 그 중국의 고객들이 S6를 선택하느냐의 관건이 아니냐 싶네요. 사실은 스마트폰만으로 경쟁을 했다라면 네. 애플은 없어졌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개방형 시스템에 대한 쪽에 대한 어떤 그 경쟁에서 시장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폐쇄형 시스템에 대한 쪽은 결국에는 소멸된다라는 게 네. 진짜 그동안의 시장의 역사가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애플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배경에는 뭐냐면 이 폐쇄형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 iOS를 적용하는 새로운 기기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데 그 애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즉 뭐냐면은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허브로 해서 지금 팀 쿡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애플워치로 자동차를 시동을 걸 거다. 그렇죠. 이번에 MWC 오늘 이제 공개된 MWC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뭐가 나오냐면 LG전자가 어베인으로 시동을 거는 걸 보여줍니다. 네네. LG전자 와치로 시동을 자동차 시동을 걸고 문을 열고 뭐 예열을 시키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만큼 이제 새로운 그럼 이제 똑딱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시동 거는 거, 자동차 시동 무선 그걸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겠죠. 네네.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옵션으로 더 넣겠죠. 네네. 애플워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LG전자 어베인 하시겠습니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옵션으로 넣을 텐데 네네. 준다고 하겠지만 준다고는 하겠지만 플래그십 자동차에 대해서 준다고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가격은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확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기가. 그러니까 네. 자동차로 확산이 되고 새로운 와치로 밴드로 웨어러블 기기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iOS가 어쨌든 간에 좀 더 지금은 유망하다. 왜냐하면은 애플폰을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애플만 쓰면은 좋은데 이게 회사에서도 써야 되고 여기서도 써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폐쇄형의 한계거든요. 그렇죠. 안드로이드는 여기서 내가 집에서 쓰고 회사에서 와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꽂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애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 돼 있고 마소나 이제 윈도우로 이제 기반으로 베이스로 돼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 마음에 드는 건 그거죠. 기능에다가 다 빼버렸다는 거. 기본 기능. 그러니까 우리 또 예민하잖아,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예민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줬기 때문에 네.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충실했다라는 측면에 그러니까 뭐냐면 안드로이드 계열의 가장 강점을 많이 살렸다라는데 큰 더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흥미로운 대결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거죠. 그 애플의 강점은 전문 중립주에 얘기하면 우리나라 시가로 보면 맞는데 미국에서 워낙 맥 쓰는 친구들이 많았고 네네. 유럽도 많고 일본도 그냥 학생만 되더라도 다 맥 쓰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정말 삼성도 정말 타이젠인지 뭔지 그거 잘 됐으면 좀 좋은데 지금 아쉬움이 많이 남죠. 정말 빨리 했으면 삼성이 안드로이드 갖고 갔을 수도 있었고 LG가 갖고 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계속 돈 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서 서로 삼성도 아쉬움이 많이 남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안드로이드 삼성이 갖고 갔으면 크롬 갖고 왔었고 그러면 망했지. 망했나? 안드로이드가 안 나왔지. 안 나왔나? 네. 하여튼 애플 천하가 됐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주가로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가로 측면에 보면 오늘 그런 관련주들이 막 오늘 큰 음봉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뭐 뉴스에 따라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오늘 보면 삼성에서 여러 얘기했는데요. 올해는 사상 최대 글로벌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딱 똑같아졌잖아요. 외관상 똑같아졌잖아, 하여튼. 누가 뭐라는 건 외관이 거의 비슷해졌잖아요. 엣지가 있고 없고 차이 하나지,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김노현기도 이제는 마케팅이고,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떠나갔던 마음을 되살리려면, 이제는 마케팅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마케팅이 갤럭시 S6에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기획 정도가 일단 오히려, 그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르는 건 일정 부분 말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 좀 더 해보면, 저는 삼성전자는 오늘 보면 날카롭게, 역시 삼성증권이 오늘 새벽부터 일했어요. 2시 50분부터 와갖고 와서 일을 한 것 같아. 이 친구들이. 네.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요. 갤럭시 S6를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몇만 대 팔겠다고 전망했냐면 글로벌이 4,200만 대를 얘기했거든요. 네. 오늘 딱 보자마자 몇만 대로 올리는지 아세요? 몇만 대? 5천만 대로. 5천만 대 올렸고요. 또 날카롭게요. 삼성증권 얘기입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5천만 대 올렸고요. 영업이익 있죠? 네. 영업이익을 날카롭게 7% 올렸어. 7%를 증액했어. 네. 전망 자체를. 삼성증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이제 당연히 분위기 좋게 띄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보면 별로 상관없어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보다는 이거 앞으로 계속 확인되면서 정말 작년보다 S5보다 잘 팔린 것만 보이면 주가 올라갈 요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싸움은 S5도 중요하겠고 다 하겠지만 결국은 중저가 폰 시장. 워낙 크겠고 올해도 중저가 시장이 더 큰 관심이에요. 사실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도요. 그리고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이번에 공개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원 플러스의 2입니다. 그런 것들 중저가 쪽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펀더멘탈보다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의 논리다. 수급의 논리다. 그 관련해서 우리가 이머징 마켓 펀드로 15주 만에 돈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난주에 26일자로 발표된 게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번에 또 8억 정도가 또 들어왔어요. 2주 연속 돈이 들어왔습니다. 2주 연속 돈이 들어왔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거가 2013년 10월 이후 최대치로 들어온 거가 인터내셔널 펀드로 들어왔어요. 이게 좀 주목거리예요. 인터내셔널 펀드인데 여기서 인터내셔널 펀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인터내셔널 펀드가 돈이 들어왔다 말았다는 아마 뉴스 보면 나올 거예요. 네. 인터내셔널 펀드는 2013년 10월에 최대치로 돈이 들어왔고요. 46억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업계에서 얘기하는 인터내셔널 펀드는 미국을 제외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집계하는 거라서 미국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글로벌 할 때는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글로벌이라는 표현은 영어로요. 글로벌을 표현하면 전 세계 다 하는데 미국에서 인터내셔널이라 그러면 미국 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펀드는 46억 달러 돈이 들어왔고요. 상대적으로 30억 달러 이상 돈이 빠졌어요. 어디서? 도메스틱 펀드에서 빠졌어요. 미국에선 빠졌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유럽이죠. 유럽의 그리스 문제로 좀 회복돼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을 포함한 그래서 이번에 보면 유럽의 양적 완화에서 아시아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 유럽이 안 들어왔는 얘기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유럽에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찌 됐거든요. 유럽에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네 옐런 선생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 이제 이번에 상반기엔 금리 인상이 없다는 얘기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강한 달러에 대한 거가 약간 속도의 문제. 그래서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이머징을 포함한 인터내셔널 펀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뭐 오늘 하루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자금, 펀드의 자금 유입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는 친고가 난다고 보고 있어요. 뭐 난다라고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그래서 2분기 안에 빠르면 3월 조금만 돈 더 들어오면 뭐 150만 원 뭐 금방 갈 수 있죠. 오늘 보니까 140만 원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물론 S5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S6 왜냐면 이성훈 대표도 괜찮다 이런 얘기 나오면 작년보다 더 팔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정말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 그렇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수급에서도 전 삼성전자가 좀 될 만하다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수 의견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딱한 제목 녹음할 때도 보면 저는 그런 얘기 했다가 이성훈 대표랑 강준혁 위원한테 별로 안 좋은 소리 들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봐요? 삼성전자는. 저는 뭐 S6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S6 때문에 약간 방향은 순서는 다르지만. 네, 화면을 통해서. 화면 한번 또 봐주세요. iOS 비중하고 국가별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비중인데 물론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한 50% 정도 iOS 비중이 50%를 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일본입니다. 52.8%.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정도거든요. 이 정도 국가가 이제 50%가 넘는 국가들입니다. 나머지에서는 여전히 뭐 안드로이드가 대세이기 때문에 국가별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비중이고요. 파란 게 뭐예요? 파란색은 지금 보게 되면은 다른 OS, 기타 등등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블랙베리가 주황색입니다. 오렌지입니다. 그러니까 흰둥이가 지금 보게 되면 iOS인데 여전히 안드로이드 마켓이 훨씬 큰 거는 맞습니다. 맞죠? 예, 안드로이드 마켓이 큰 상태에서 일단은 제대로 된 플래그십 폰이 나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한 레벨업 그리고 거기다가 반도체 시황까지 좀 좋아지고 이번에 지금 반도체를 갖다가 오히려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갤럭시 S5가 잘 되면 이미 애플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반도체 주기로. 근데 여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오히려 수량이 딸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하나 빼먹었는데 삼성전자 증권은 애플도 볼만해요. 애플도 보시면 제일 맨 처음에 이런 얘기 들어가요. 모바일 드램 부족 우려. 그 얘기 딱 나와요. 모바일 드램이 지금 상당히 부족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S5가 잘 되게 되면은 기존의 S6가 잘 되게 되면 이 기존의 애플하고 계약은 또 납품을 해야 돼. 미리 이건 계약이 먼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오히려 증설해야 된다. 지금 모바일 드램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까지 잘 되면 삼성으로서는 양수겸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지난주에 얘기할 때 왜 이제 반대했어요? S6를 보고 얘기하자고 그랬죠. 반대하지 않았어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S6 강준혁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자. 강준혁이 분명히 반대했지? 네, 강준혁은 반대했습니다. 기억하지? 나중에 내일 또 얘기할 때 강준혁 의원이 주먹이 세니까 그거 편들면 안 된다. 농담이고요. 하여튼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전히 소수 의견이에요. 지금 뭐 삼성전자 신고가 난다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업계에서는요. 네. 근데 저는 하여튼 삼성전자 신고가가 충분히 뭐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OCI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OCI 오늘 요 특징 좀 보시면 좋겠는데, OCI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근데 OCI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템프로 주식 중에서도 소외됐다. 그러니까 소외주 중에 소외주라는 생각 갖고, 이거 아예 장기적으로 봐주셔야죠. 월봉으로 볼까요? 네, 월봉으로 봐서 템프로 중에서도 소외됐다. 이게 첫 번째 시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인데, 그거 하나 봐주세요. SUNE를 봐주세요. SUNE. 선 에디슨이라는 회사를 제가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선 에디슨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한국에서는 전기차가 된다, 안 된다 있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좋다. 뭐 태양광이 된다, 옛날 얘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혀. 한국에서 안 팔려도 상관없어요. 태양광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미 다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전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가 있는 나라예요. 새로 엄청 뭐 새롭게 정부에서는 뭐 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전기를 다 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보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도 같은 나라, 예를 들어 선 에디슨 인도 같은 나라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인도 전체 전 국민의 30%가 전기가 없다고. 네. 그거 얘기했죠. 제가 보여드렸죠. 네네. 근데 전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공사를 하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를 지면 뭐예요? 깔아야 되잖아. 전력선을 막 기관 시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예전에 보면 아프리카나 인도 이런 애들도 보면 기본 통신망을 그냥 무선 통신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깔아야 되고 고전력 막 가는 거 우리 보면 맨날 데모하고 어르신들 데모하잖아요. 그 고압선 지나가는 뭐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 에디슨이 그런 거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2011년 대비 주가 30배 올랐어요. 이게 보면 주가는 뭐 100분의 1 토막 됐던 거죠. 한번 크게 볼까요? 10년짜리로 보면 100분의 1 토막 됐던 거예요. 100분의 1 토막 됐다가 30배 오른 거죠. 30배 오른 건데요. 네. 지금 더 간다는 얘기만 했는데 선 에디슨이 지금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중소형이지만 인도 같은 나라 5천을 한 방에 줍니다. 그걸 계약했어요. 계약인지 MOU인지 모르겠는데 사인했어. 누가 앞에서? MOU. 누가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갔을 때 MOU 사인했거든요. MOU랬는데 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이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그걸 떠나서 뭐 OCI 같은 경우 너무 소외됐다. 그 하나. 그래서 그게 뭐 좋아진 나쁘다는 건 그 생각들이 많으니까 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OCI는 그런 재료도 있고 워낙 떨어졌다. 그런 거가 일단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부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1부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 2부 시간에는요. 오늘 얘기 나왔던 거 중에 저기 있어요. 서울반도체에 관련된 레포트 한번 살펴볼게요. 워낙 또 그동안이니까 또 마침 또 레포트가 나온 거 있네요.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보고 오늘 초대 손님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요. 코스피가 조금 숨고르기 하면서요.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상승폭이 좀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별로 없죠? 네, 시장 상황에서 그렇게 큰 변화에 대한 쪽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쪽 보품주에 대한 그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여전히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은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뜨거워도 지수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템프로 주식이기 때문에 워낙 쪼그라들어갖고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 진짜 OCI 상한가 가고 지금 현대중공업 3%씩 오르고 조선주가 이렇게 떼거지로 오르고 건설주가 이렇게 때로 올랐으면은 지수가 한 20포인트, 30포인트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4포인트, 삼성전자가 지금 3% 오르는데도 지수가 4포인트 올라. 시가총액이 죽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시가총액이 여전히 많이 죽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템프로 주식은 내가 잘 만들었죠, 많이. 네네. 이해가 딱 되잖아요, 템프로 주식. 템프로까지 떨어졌으니 납부가 돼. 거기다가 템프로 중에 또 템프로야. 저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김밥 주식. 김선생 이랬는데 템프레가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10분의 1 토막 났다고.
아, 그건 안 올려. 이해가 딱 안 되는데, 네. 템포라니까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네.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앞서 특징주로 서울반도체랑 루멘스 이런 거 좀 얘기했는데요. 서울반도체 마침 또 레포트가 나왔다면, 그거 좀 봐주세요. 저는 이제 서울 이걸 보면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사실, 이게 LG노텍을 사야겠네.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LG노텍? 예, LG노텍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모바일 부분에 대한 실적이 개선을 주도한다. 자동차와 모바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이요? 자동차와 모바일. 근데 자동차에서 뭐냐? 네. 주간 주행 등 의무화. 네. 요것 때문에 아직 LED에 대한 자동차용 LED가 잘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뭐야? TV 부분은 부진하지만 네. 이 모바일 쪽 그 LED 그 백라이트 유닛 때문에 잘 될 거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턴어라운드가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간 보게 되면 뭐 대부분 거에 다 의미가 돼 있는데. 국내죠. 지금 보게 되면 2015년 네. 지금 보게 되면 7월부터 제조되는 모든 완성차, 수입차 포함해서 네. 주간 주행 등에 대한 의무화를 지금 이제 합니다. 그래서 네. 국내가 됐던 지금 그 주간 주행 시에 이제 그 등을 켜고 주행을 하게 되면 네. 자동차 19% 정도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거는 합니다. 대한민국만 예. 그렇지 대부분 나라 이미 다 의무가 돼 있는지 근데 이제 몇십 년인데. 국내는 그러니까 국내 매출만 돼도 국내. 예, 국내만 돼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미 이게 의무화가 이게 되기 때문에 예. 이 앞쪽 주간 주행 등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것 때문에 실적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 네. 실적 전망치를 볼 텐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매출액에 대한 쪽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바일 쪽 LED 쪽, 핸드셋 쪽은 네. 거의 더블 넘게 증가합니다. 모바일 매출이. LED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백라이트 유닛이요, 뒤에. 거기도? 예. 예. 그다음에 TV 쪽도 있는데 TV 쪽은 오히려 매출이 줄어버립니다. 네. 근데 TV 쪽 매출 감소와 실적 둔화에 대한 쪽, 이 모바일 쪽에서 다 커버해 준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고요. 네. 조명 쪽은 전년 대비해서 한 뭐 15% 정도 네.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모바일 쪽과 네. 이쪽이 TV용 조명 쪽 이쪽이 지금 시장을 이끈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한 387억. 네. 그 다음에 세전이익이 281억인데, 네. 순이익이 200억이거든요. 예. 지금 순이익 200억 치면은, 크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다. 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이제 서울반도체 시가총액이,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서울반도체 시가총액이 1조가 넘거든요. 네네. 그래서 순이익이 조금 더, 200억에 뭐 한 30배 쳐도 안 되고 50배 정도 쳐줘야 되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순이익이 이게 좀 개선되는 흐름. 네. 이런 걸 좀 보여줘야지만, 서울반도체에 대한 주가 설명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해야 되겠고 오늘 저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매번 저는 여기보다는 SM을 좋아하고 보다 요새 CJN을 더 치고 네. 있지만은 YG 엔터테인먼트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화면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음. YG 엔터테인먼트 근데 실적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 제목 자체는 동부증권자료입니다. 그들이 몰려온다, 뭐 돌아온다, 뭐 이런 거 컴백한다는 거니까 이거 뭐 저거죠. 빅뱅 뻔할 뻔짜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요. 4분기 예상치는 예상보다 하회했어요. 이거 보면 이제 뭐 좋다는 사람 많이 했었는데 예상치 하회했다는 거 일단 주목하셔야 됩니다. 추정치랑 컨센서스 대비 한 20% 정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매출액은 YG 패밀리 콘서트, 태양 뭐 이런 것들 모든 추정치 뭐 부합했지만 영업이익은 로열티 매출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로열티 매출이 감소했던 건 판이 덜 팔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새롭게 인수한 YG 플러스, 뭐 피닉스 홀딩스의 12월 한 달 실적이 연결로 인식되면서 영업 손실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고 했지만 결국 그거 인수하면서 그 장부상에 좀 마이너스는 있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사업 소면서 이거 약간 의외예요. 홀로그램이 신기하다 좋다고 봤는데 오히려 마이너스했네. 이것도 하나 흥미로운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여하튼 근데 이제 특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가수들 쪽에서는 SM이랑 YG 모두 올해는 좋을 거예요. 작년보다. 왜? 작년은 4월이었죠. 저거가 사고가. 네.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4, 5, 5월, 6월, 7월, 8월까지 올스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사 올스탑.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 그룹들이 컴백을 늦춘 거예요. 아예 받지 안 되니까 하반기에서도 몰리니까 2015년 늦춘 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 좋은 건 내가 인정.
2015년은 전반적으로 좋은 거예요, 인정. 그래서 빅뱅이 2012년 앨범 스틸 얼라이브 이후 3년 만에 국내 컴백. 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위너 역시 2월 20일 도쿄를 마지막으로 한중일 마치고 새 앨범 작업에 들어갔고요. 서바이브 프로그램 믹스 앤 매치를 통해서 최종 앨범 아이콘 들어온 적 없어. 데뷔 앨범을 준비 중이고요. 올 상반기에 했던 총출은 뭐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화장품 브랜드가 그 코솔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 이름이 문샷이라는 문샷이 지난해 11월 14일 온라인 스토어로 오픈했는데요. 12월 19일은 신세계 강남점의 두 번째 오프라인 열었고요. 3월 27일 등등해서 그 해갖고 이게 LVMH잖아요. 여기에 이게 루비통에서 하는 그 펀드 그룹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 사람들 4위 이사로 손해망을 주연으로 하는 것도 할 경우 보다 더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래서 동부증권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포트가 한 두세 군데 나왔는데요. 뭐 목표치를 얘기한 데도 있고 그냥 평가한 데도 있는데 나름 YG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분명하죠. 네. 네. 그래서 이성원 대표 어떻게 봐요? 일단 뭐 YG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있고 가장 큰 거는 그건 것 같아. 엔화인 것 같아. 엔화. 네. 그러니까 엔화에 대한 흐름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는 게 이제 멈췄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본 매출이 가장 큰 건 사실이거든요. SM이 됐던 YG가 됐건 일본 매출이 가장 큰데 엔화에 대한 약세가 그동안에 이제 실적을 쪼그라들게 만들었다면 이 엔화에 대한 약세가 이제 멈췄단 말이죠. 그렇고 지금 원화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뭐 그동안에 엔터 업계를 짓눌렀던 엔화 약세가 해소됐다라는 측면 이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랑 하나 더 차트 보여주면 저는 뭐 다 좋은데 하여튼 올해 최대 이슈는 결국은 저는 하여튼 CJENM이 하여튼 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서는. 네네. 근데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중 FTA가 됐건 뭐가 됐건 한중 영화 합작, 한중 드라마 합작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되면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투자자 있죠. 제작자 및 투자자의 돈 펀딩에 씌워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뭐 CGEN도 마찬가지, 뭐 뉴도 마찬가지, 그리고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 이런 가수들 있고 다 마찬가지 있잖아요. 하여튼 뭐 작년보다 실적 레벨업된 거 맞죠. 그래서 그만은 다들 뭐 같이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